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뭐 오늘 아침에는 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밤에 이제 미증시는 또 상승했습니다. 뭐 최근 이번 주 시장 변동이 굉장히 좀 크고 또 미국 시장도 변동이 굉장히 좀 컸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조금 일단락되는 분위기죠. 잠시 뒤에 미국 증시 살펴드리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1라운드 종료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서 우리 이종욱 캐스터가 전반적인 좀 미국 상황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거 덧붙여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사실 최근 들어서는 소위 이제 매크로 쪽, 특히 이제 뭐 경제 지표 쪽에서는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들 좀 많이 나왔었는데 또 생산자 물가 지수 있었죠.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CPI는 월간으로 0.1 빠졌고 뭐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는 0.4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시장에서는 요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미시간대 소비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부담되는 수치가 좀 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국채 금리랑 좀 엮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나스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또 다시 좀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이번 주 미증시는 정말 뭐 폭락하고 또 폭등하고. 근데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근래 들어서 한 1, 2% 떨어지고 오르는 거는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한 2% 오른 거 이전으로 치면 이건 엄청난 급등이지만 지금 봐서는 뭐 지금 다우 1.5, 나스닥이 2%, S&P 500이 뭐 1.8% 이런 것들이 야 이렇게 뭐 별 감흥이 없다. 뭐 한 강보합 정도 올라섰나 보다. 반대로 경우에는 또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그만큼 최근에 이제 변동이 컸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미국 간밤 미국 증시는 몇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관세 전쟁,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 제외하고 1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리고 중국도 다시 또 125%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뭐 관세 보복이 이어지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거는 조금 일단락되는 분위기죠. 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조금 1라운드가 조금 일단락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도 필요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이 시장에 좀 안정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absolutely라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절대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거죠. 그 시장 안정에 대한 어떤 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시장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는 트럼프 풋, 그 다음에 파월 풋, 또는 뭐 시진핑 풋.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G2에 트럼프와 그리고 시진핑 풋, 이 부분이 시장에 조금 물론 악재가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여기에 파월 풋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중국은 웨이퍼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이 TSMC를 통해서 이건 미국산이 아니고 대만산.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좀 오르고 뭐 분위기가 아무튼 뭐 괜찮았습니다. 또 좀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야, 국채 금리가 저렇게 뜨는데 증시가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자, 그럼에도 증시가 올랐어요. 조금 이해 안 되는,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시죠. 지금 다우 지수는 뭐 사실 지난 2월 달 고점 이후에 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37,000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뭐 절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급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나스닥도 뭐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고 이번 주에 15,000포인트 기준으로 아래에서 저점을 잡고 강하게 반등이 나고요. 간밤에 또 2%나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점이 거꾸로 그죠? 국채 시장은 뭐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폭등했었던 시점 그죠? 그러니까 뭐 10년물이 4.5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30년물이 5%를 찍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입에서 90일 관세 유예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그리고 시장도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요거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보게 되면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2023년 1월 저점입니다. 이때가 대략 한 10,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리고 지난 연말과 연초에 상단은 대략 한 20,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우리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게 되면 대략 50% 조정폭이 15,0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 15,000포인트 정도는 악재의 어떤 절정을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15,000과 15,000 아래에서는 오히려 저점을 좀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 주 동안에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달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99.9입니다. 네, 99.9. 100이 깨졌습니다.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강세입니다. 엔도 강세고 뭐 유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강세입니다. 지금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뭐 달러도 그렇고요. 뭐 미국채도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달러엔인데요. 달러엔은 요거는 지금 143엔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43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140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계속 체크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관세 전쟁이다, 뭐 무역 분쟁이다 다 그런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뭐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인 기준으로 해서 140엔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미국채 10년물과 그다음에 일본 10년물이 3% 아래쪽으로 좀 붙는다든가 이런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국채 10년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채 10년물은 간밤에 4.49, 4.5 정도 됩니다. 최근 들어서 4.5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죠. 자, 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4.5를 찍었던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때가 미국채 30년물은 5%를 찍었거든요.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미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4.5%로 튀니까, 그죠? 곧바로, 상호관세 90일 유예라는 카드를 좀 꺼냈는데 어찌됐든 간밤에 미증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증시도 올랐고 10년물도 이렇게 금리가 같이 올랐습니다.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30년물 한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4.5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일본 10년물이 지금 한 1.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2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아직은 좀 여유가 좀 있는데 달러인 기준으로 해서 140엔. 그다음에 미국 10년하고 일본 10년물이 3% 안쪽으로 붙느냐 이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지금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채 30년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마지노선,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한 상황을 좀 겪고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초조하고 쫄리는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벌통을 건드려 놨다. 과거 1기 때 무역 전쟁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미국 증시가 좋았고 경기 상황도 지금이랑 달랐죠. 무역 전쟁하면서 당시에는 미국 증시가 또 올랐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미국 30년은 4.87까지 올라왔습니다. 5%
미국의 이 최장기물이죠. 30년물이 5%를 찍었을 때 겁나는 겁니다. 우리도 겁나지만 국제시장 막 급락을 해. 그죠? 왜 급락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뭐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마진콜 우려에, 그죠? 현금 확보를 위해 헤지펀드,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게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일본이 던졌냐, 뭐 중국이 던졌냐? 중국이 뭐 저쪽에 뭐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통해서 뭐 그쪽 법인을 통해서 미국채를 던졌느냐 아니면 일본이 던졌느냐 뭐 얘기들 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증시도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미 약점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약점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서 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왜 하느냐? 뭐 미국의 뭐 제조업을 부활하고 미국의 세수를 끌어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굉장히 부채에 대한 이제 부담이 엄청나죠.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세수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4.9조 달러 정도, 5조 달러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채는 얼마냐? 23년에 34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한 35조 달러, 올해는 38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금리가. 이자 비용만 작년에 24년 기준으로 1.1조 달러입니다. 1,600조를 이자로만 나갔다는 거죠. 올해 1월부터 해서 1, 2, 3, 4월까지 대략 한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한 700조 좀 넘는 돈이 이자로 빠졌다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금리 내려야죠. 단기물 장기물로 바꿔야 되고, 그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100년짜리 초장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도 없는 거 이거를 관세 협상에서 활용해서 관세 좀 깎아주고 뭐 미국채를 사라고. 이거는 그때 가면 쓰레기가 뭐 껍데기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모라토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만 아무튼 그만큼 지금 트럼프 정부는 좀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난달에는 미국 의회에서 미국채 금리가 막 급락했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다운 금리 급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아름답게 떨어진다고. 이번에 미국채 10년물이 이번 주 상호관세 발효된 이후에 4.5 넘어가고 그다음에 30년물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5%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전 그때 굉장히 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더라고.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걱정하는 것 같다.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겠어요. 곧바로 90일 유예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5%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미국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무역 전쟁이 1라운드를 종료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이거를 조금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시간표로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125% 관세 부과했습니다. 트럼프가 그게 발효가 됐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관세 올리자 이건 펜타닐 제외하고 관세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0일 유예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진핑과 가깝고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바로 맞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지난 후에 똑같이 125% 관세 부과하면서 미국이 관세를 더 올려더라도 더 이상 의미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1라운드 종료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예상해 본다면 앞으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도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 서열에서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2위 장유샤한테.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위기 상황은 오히려 권력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1라운드 종료 이후에 다음 라운드로 가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아마 틱톡 문제가 있을 겁니다.
틱톡을 넘겨주고 대신에 중국은 뭘 거둘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은 국채 금리에 있다. 장기물 30년 기준으로서 5%를 마지노선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제가 요거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들 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가 15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9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엔비디아는 저는 뭐 사실 여기 뭐 130, 140, 150달러에서 별 매력은 없다. 근데 엔비디아는 요것도 있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서 엔비디아나 뭐 TSMC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 상승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그걸 미국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웨이퍼 어디서 생산했느냐? 대만에서 생산해. TSMC 통해서 그거는 이제 대만산이야.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랐고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에 생산하니까 그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100달러 아래에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SMC 한번 볼까요? 자, TSMC도 일단 불확실성을 조금 벗는 격이 되겠죠. 140달러, 150달러, 지금 157달러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반도체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100달러 아래, 뭐 TSMC, 브로드컴, 다른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전부 다 이번 주 저점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 선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나스닥이나 이번 주 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5% 넘어가야 되고, 그죠?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약간 종목 얘기하다 좀 엇갈렸는데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점권에 대부분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VGO 브로드컴 한번 보시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예. 지금 5.5% 올랐습니다. 이번에 140달러 찍었고 150, 160, 170. 야, 정말 제가 지난 그 야간 반상회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야간 반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악재와 주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역삼각형 그려가지고 얘기해 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저점을 잡는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브로드컴 얘기 드렸고요.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AAPL. 솔직히 애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 예. 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애플도 이제 생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쪽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일기 때도 트럼프가 애플은 그 면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플이 220달러, 230, 240, 250 이런 자리에서는 별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애플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170달러, 180, 19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7만 원, 8만 원대 있을 때는 별 매력이 없었는데 한 4만 원,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만큼의 먹을 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은 가격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170, 180이 좀 저점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TSLA. 테슬라는 뭐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 어찌됐든 이제 관세 관련해서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밋밋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0달러를 잘 지키고 있다. 한 가지 축은 지금 관세 전쟁이라는 이런 악재들, 증시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건 미래 성장성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거 보시면 개인적으로 200달러 정도는 저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주식 얘기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좀 뭐 많이 좀 지나고 있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앞서 미국장 얘기 조금 부족했던 거는 제가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재미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코스피부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코스피 차트입니다. 2650에서 네, 2300까지 내려갔었고 2300을 일시적으로 또 깨기도 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죠. 그죠?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그죠?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가야겠네요.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모든 악재는 특히 증시를 폭락시키고 이런 대형 악재는 사실 모양만 다르지 늘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동그라미도 오고 뭐 세모로도 오고 별표로도 오고 네모로도 온다. 금융 위기로도 오고 바이러스 위기로도 오고 인플레이션 이런 전쟁으로도 오고 지금처럼 무역 전쟁으로도 오고 여러 형태는 다르게 온다. 다만 그 악재가 없던 악재가 만들어지면 시장에 신선하게 충격을 주는 거죠. 시장을 막 폭락시켜. 그러면서 그 악재가 반영이 돼. 그죠? 강도가 있어. 막 100톤의 무게로 두들겨 맞아. 근데 100톤으로 무게를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급락을 하려면 100톤 이상을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런 악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강 국면이 된다거나 그죠? 투매를 만들고 공포 국면을 만들고 한 이후에는 그 악재 영향력이 좀 떨어지면요. 신기하게도 그죠? 신기하게도 드라마틱한 반전이 만들어지는 그죠? 그 일련의 과정은 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세 전장이.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솔직히 이거 분석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밸류가 무슨 상관이고 펀더멘탈이 무슨 상관이고 기업의 실적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오늘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내일은 무슨 얘기할지 오늘은 뭐 가만히 있을지 이것만 분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노선이 나왔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그에게는 국채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어찌됐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2300을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V자로 이렇게 돌아가긴 어렵더라도 반등 시도가 좀 더 나오고 상승 시도도 나오면서 박스권으로 조금 흘러가는 그런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이거는 저는 1라운드는 좀 종료되고 이제 2라운드로 좀 갈 것이다. 하지만 1라운드에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찌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낙폭도 더 컸고요. 자, 어제 2% 올라오면서 이제 700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건 뭐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판을 크게 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어찌됐든 나왔습니다. 무역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악재가 가장 센 수위가 일단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전략 후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상저하고죠. 예, 상저하고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 한국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난 2월 중순 넘어가면서는 무슨 얘기를 들어봤냐면요. 미국 주식 신규 투자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 먹을 게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목별로 장기전으로 제가 보는 종목군들도 있고 말씀드리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미국 시장이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가파르게 낙폭이 생기면서 먹을 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주식들도 그렇겠지만 한국 주식도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국 시장은 재평가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상반기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중 뭐 무역 전쟁, 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뭐 이런 거겠대요. 그렇죠?
예. 물론 뭐 경기 침체의 우려나 뭐 이런 것들 좀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관세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국내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리스크 좀 해소가 되었다. 이제 뭐 곧 대선도 6월 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지 추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이거를 시장은 악재나 불확실성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호재나 기대감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증시가 상저하고로 올라갈 것이다. 원하는 강세로 갈 것이다.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나는 현금이 없어요. 난 주식만 들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 이렇게 대폭락이 있을 때 현금 비중을 100% 갖고 있다? 그것도 리스크하다고 했죠. 왜? 저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 난 좀 매매할 거야. 뭐 좀 좋은 쪽, 조금 탄력 있는 거. 요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관련해서 뭐 조선주가 조금 더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도 좀 있고, 뭐 전날 보면 AI나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나 뭐 이런 쪽에서도 좀 강하죠. 나 자신 있어. 그럼 그런 것도 좀 하는 거고. 난 그것보다는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그죠? 뭐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라든지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지금 바닥을 잡고 싶어. 뭐 그럼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한국 시장이 재평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외국인들은 앞으로 대규모 자금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무엇을 담게 될 것이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잡겠지만 전체 우리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로 주도주가 만들어질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는 올해 제가 계속 밀고 있는 1월부터 계속 밀고 있습니다. 1월 이후에 쭉 올라왔었고 뭐 최근에 좀 빠졌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1월 저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올해 반도체 투자, 바닥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도 될까? 뭐 다른 섹터야. 뭐 다른 분들 얘기 많이 하시니까 저는 제외하고 반도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올해 반도체 바닥 투자 해도 될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이런 무역 전쟁 이 악재가 있기 이전에, 또 관세 이 악재가 있기 전에 반도체주들이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뭐 디램 가격도 오르고 뭐 낸드 가격 오르고 가격도 인상한다라고 하고, 그죠?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죠. 지금 수요는 탄탄해.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공급사는 공급을 늘리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관세 90일 유예했다. 제조사들이 그 불확실성을 안고 공급을 계속 늘리겠습니까? 지금 재고는 계속 빠지고 있죠.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 관세가 정확하게 매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선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마 상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단. 그 불확실성 해소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사이에 주가는 반등 시도가 계속 나오고 바닥을 다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원래 1분기 영업이익 그 컨센이 대략 한 5조 초반 정도 됐었고, 뭐 제가 한 6, 7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6.6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물론 환율 효과 감안해서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5만 원 중반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무겁기는 해요. 삼성전자가. 물론 그래서 그 매기가 약간 코스닥으로 좀 같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낙폭과대 반도체주들에 대한 바닥 투자는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따 드라이빙 토크에서 뭐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소개를 드릴 거예요. 낙폭과대 지금 바닥인 애들 소개 드리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보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하나 마이크론. 패키징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치고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눌려 있어요. 예. 어찌됐든 삼성이건 SK하건 첨단 패키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수혜를 누가 받게 될 것이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13,000원 넘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주가 떨어지면서 지금 10,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자, PSK 전공정 한번 보겠습니다. PSK 전공정 뭐 세정 장비 업체 PSK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D램 사이클이 이제 좋아질 때 더 좋아져요. 지금 D램 쪽은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그 수요는 더 회복이 되고 공급은 부족하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D램 라인은 많이 HBM 쪽으로 많이 갔다. 그죠? 분명히 투자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주가는 2만 원을 넘어서 잘 가다가 이번 관세 전쟁 악재로 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어디 거의 한 17,000원, 요 정도 언저리까지. 다시 박스 하단이고요. 이미 고가권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주는 제가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 종목도 좀 여러 개 낭포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은 아니구나.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인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 뭐 제가 무슨 정치 테마를 하는 건 아닌데 관심도 없고 솔직히.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2018년이 생각이 납니다. 2018년에는 정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때 2018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 경협주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죠. 그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 경협주들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시작한 게 저였고요. 그 시그널을 어디서 읽었느냐? 2018년도 그때는 뭐 그 전까지는 매번 진짜 뭐 굉장히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2018년도 제 기억에 2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때 2월 9일인가요? 그때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그게 2월이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뭐 한 2주 전인가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그거 개막식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사실 뭐 남북 경협이나 뭐 대북 사업에서 이 회사를 좀 뺄 수 없죠. 물론 뭐 전날 주가가 꼭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는 그냥 선행 지표,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 투자할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듯이 분명히 이 후속타들이 있죠. 제가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관련한 종목들 엄선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약간 트럼프 관련한 종목군들로 재미삼아서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